오, 제 인생 최고의 강의였어요. 라고 하면서 4점. 뭐지? 박평식 님인가? 안타깝게도 정말 강의를 잘 했는데 강의 정말 좋고 반응도 좋았고 사람도 도움이 다 됐어요. 그런데 강의 평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받은 경우도 있고, 또는 더 잘 받을 수 있는데 요것들 안에서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릴 건 그래서 좋은 강의를 정말 좋은 평가로, 그리고 기왕이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좋잖아요. 기왕이면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요령과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좋았던 강의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정말 도움이 됐다, 내용이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쭉쭉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강의를 듣고 나서 좋았으면 좋다는 평가를 하겠지만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유익했어요. 본인도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5점 만점이면 5점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분들한테는 5점이 아예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예 본인은 5점을 준 적이 없다가 되게 자랑스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는 3점 이상이면 좋은 거야. 약간 그 영화평론가 박평식님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박평식님은 본인이 평점을 주는 게 직업이니까 그 직업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5점은 나는 줘본 적이 없다, 그게 프라이드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같은 강사들은 그 평점에 되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올지 말지가 그런 어떤 별점처럼, 저희 그 무슨 배민 평점처럼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되게 현장 반응도 좋았고 담당자인 내가 들어도 좋은 강의였는데 평점이 정도 만점이 아니고 이 정도네, 무슨 요인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꽤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얘기를 안 하고 평가를 그냥 맡기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끝날 때 이 설문조사가 있는 강의라는 걸 들으시면요, 꼭 끝날 때 이 말씀 해주시면 좋아요. 평점을 잘 달라고. 구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은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서 항상 하잖아요. 콜 투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평소에 그냥 4점 많이 주시던 분이라도 도움 됐지 라고 하면서 5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걸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상당히 큽니다. 왜? 평소에 자신의 소신이 나는 5점 잘 안 줘 라는 분도요, 요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도움 됐고 너무 좋았으니까 5점 드릴게요 한다라는 거죠. 네.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하게도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격 미달이면 안 줘요. 사람이 그거 한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국어라도 그건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업에서는 이분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온 거인 경우보다는 본인이 와야 되니까 온 거란 말이죠. 그만큼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하게 주려고 하시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강의가 좋았어요. 그럴 때 얘기를 하면 평점을 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기사에서 꼭 하는 이유, 좋은 평점, 그래서 서비스 잘해주시고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전화 받을 때도 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스마트하게 잘 잡아주시네요. 맞습니다. 저런 걸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도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되게 좋은 팁이지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당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설문조사를 준비하시거나 간에 설문조사 항목을 잘 보시나요? 설문조사 항목을 미리 보셔야 돼요. 설문조사 항목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의 강의랑 안 맞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강의 평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강의 실력이 좋고 전달력이 좋은데, 저도 자주 겪었던 일인데요, 설문조사 평가에 있는 항목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요걸 꼭 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기업 경영 시뮬레이션 과정을 딱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프라이싱, 가격 책정에 대해서 나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5점 만점으로 딱 되면 그 과정에서 프라이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날은 가볍게 넘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냉철하잖아요. 보다 보니까 너무 강의 좋았는데 프라이싱은 잘 못 배웠는데 3점. 그럼 제 강의 평점이 그 영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좋은 강사의 평가 중에서는 강의 전달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약속된 커리큘럼에 있는 핵심 내용들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있는 항목이 뭘까요? 기업에서 주최 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거를 강사가 확인해야 됩니다. 네, 항목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담당자를요 정말 열심히 소통하셔야 됩니다. 강의가 하나 잡히면요 필요한 건 뭔지,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학습자들이 비포 애프터로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시는지, 어떤 가치를 얻어가시길 원하는지, 제가 제 강의에서 꼭 신경 써야 될 건 뭔지, 그분들의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를 막 말씀하셔야 되는데 설문조사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는요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저 미리 좀 볼 수 있을까요? 항목을 이렇게 해서 항목을 보시면서 아 요건 요렇게 다뤄야겠구나. 내가 요 내용은 없는데 근데 요거랑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키워드를 넣어서 요거로 풀어야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키워드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제 과정에는 요거 다루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제가 경영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밸류체인이 있는 과정이 있고 없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 과정에는 없는데 밸류체인에 대해서 완벽히 숙지할 수 있었다. 5점 만점 평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얘기하셔야죠. 담당자님, 제가 이번 과정은 미리 저희가 제안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밸류체인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항목이 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럼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럼 오케이예요. 근데 그렇군요. 그럼 밸류체인 좀 다뤄주시면 안 되나요? 좀 번외로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요거 한다고 제가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왔거든요. 요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미리 모르시면 낭패죠.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팍 박수치고 막 찾아오고 명함도 주고 이러는데 평가에서는 밸류체인은 배운 적 없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돈 주고 불러갖고 밸류체인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밸류체인 안 주면 이 강사 다시 부르면 안 되겠네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설문 항목을 꼭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보신 다음에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요 정도면 될까요? 요거는 다르긴 하는데 약간은 여기에서 원하시는 내용이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소통을 하시면 오케이예요. 담당자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존재 아니고 혼내는 존재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어떤 기업에서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도 사람이고 다 상황에서 컨텐츠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이성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신 요건 꼭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신다면 그걸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다는 거고요. 그럼 제가 나중에 설문 받을 때 요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항목을 확인하시고 어쨌든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콜투 액션처럼 강의 때도 하시는 것들, 두 번째는 미리 설문에 대한 항목들을 받으시는 것들. 자,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뭔가 하잖아요. 평가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게 예정되기 전 타이밍에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요. 디브리프 세션을 꼭 가지셔야 돼요. 설문조사 직전에 디브리프 세션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디브리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성찰하고 본인들이 어떤 걸 배웠는지 느꼈는지에 대한 거예요.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꼭 쓰는데 돌아가면서 가볍게 오늘 어떤 걸 느끼고 깨달았는지 무엇을 삶에 적용할 것인지를 가볍게 얘기를 시켜요. 가벼운 발표 정도로 시킵니다. 조의 경우는 조장이 발표를 하도록 제가 조금 만들어 드리고요. 제 강의에서 발표가 거의 없는데 마지막에 이 디브리프는 성찰하는 거니까 서로가 좀 성찰을 나누면 통찰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면서 꼭 이게 말씀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디브리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 사람도 이렇게 유익했구나. 두 번째, 나는 저런 거 못 느꼈는데 저것도 되게 유익했지. 맞아. 세 번째, 굉장히 좀 뿌듯한 시간이었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좀 뿌듯했구나. 그러면 아주 감성적이 되고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럴 때 설문조사를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디브리프 세션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거는 평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정신없이 설문조사 받은 다음에 후기 받는 것보다 후기를 받고 후기를 서로 공유하게 만들고 느낌을 공유하게 만든 다음에
평점을 체크하게 만들면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5점 만점에 4점 몇 점 나오잖아요. 한 0.2점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네. 만족도 조사입니다. 네, 맞아요. 만족도 평가. 그리고 만족도 평가 없는데 후기만 봤는데 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구두로 본인이 느끼고 배운 거, 성취하신 것들,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나누고 나서 평가를 받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유익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되고요. 훨씬 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강의는 단순히 정보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요, 정서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들이 결합되는 게 진짜 좋은 강의입니다. 감정과 지식이 결합이 돼야 돼요. 하트 스마트, 그리고 헤드 스마트 결합돼야 됩니다. 좋은 강의라는 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강렬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은 평가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렇게 열심히 막 인생이 변할 만큼 좋은 팁들도 주시고 막 인상도 주시고 꿀팁들에 막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디브리프를 안 시킨다, 성찰을 안 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좋았는데 평가할 때는 그냥 뭐 갑자기 또 평가자가 돼버린다니까요. 학습자와 평가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습자를 평가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 웨비나 때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학습자는요, 학습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주나요? 강사가 만들어줘야 돼요. 교수자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학습이란 이 순간 자체가 너무도 귀중하고 배운 것들이 너무도 알차서 내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포인트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들을 결합해서 줘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앞에서 열심히 그래, 뭐 전종 강사도 얘기했고 내가 교수법도 공부했고 막 설계도 했고 나도 열심히 내 노하우를 잘 녹여냈고 훈련도 됐고 숙련도 됐어, 다 했는데 디브리프를 안 시키고 그냥 흩어져 버린 상태로 보내는 거예요. 평가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느껴질까요? 강의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평가를 딱 받는 순간에 평가자 모드가 돼요. 평가자 모드로 뭐 이랬고 저랬고 이건 이렇게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까칠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는 항상 마지막에 뭘 줘야 된다고요?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가 반영될 수 있는 시간, 즉 자기화를 꼭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저희 뭐라고 해야 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싸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패킹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주셔야만 여러분의 강의를 더욱더 뜻깊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 뜻깊음에 취해서 좋은 평가를 주게 만듭니다. 억지로 평가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원래 받아야 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희 평점을 잘 받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더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변화하기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간에 자신을 만나서 뭘 느꼈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1대1 미팅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뭐 소그룹 미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억하게 할 만한 하나의 상징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저희가 한번 본질로 돌아가면요, 결국은 잘 기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바시에서도 제 세바시의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제가 저의 스승님의 명언을 하나 씁니다. 제 스승님은 누구냐면 위니 더 푸의 티거 선생님이에요. 꼬리로 뿅뿅 뛰어다니는 호랑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좋을 순 없어. 그런데 잘 찾아보면 매일 좋은 일 한 가지씩은 있더라고 라는 행복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의 가치관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제가 그걸 통해서 맨 마지막 강연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갖다가 왜 했을까요? 닮았나요? 그걸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정말 뭐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라서 또 있겠지만 규칙은 똑같습니다. 왜 했을까요? 기억에 남기려고, 더 잘 영향력에 심기일게 만들려고. 그걸 기억하게 되면 15분의 강연이 다 흩어졌다가도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기억이 나요. 저희는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강의가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점 받는 것도 그거에 대한 보상일 뿐이죠.
그렇다면 내가 했던 수시간에 뭐 많게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또 캠프 같은 데서 12시간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몇 박 며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3월 달에는 삼성에서 이제 5일 동안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럴 때도 결국은 임팩트를 남겨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 임팩트를 남기는 이유는 나를 기억해줘도 있고 나의 평점을 좋게 해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강의를 기억해줘. 내 강의를 큰 영향으로 옮겨줘. 네 삶에 이 단어가 기억나고 이 표현이 기억나고 이 문장이 기억나서 정말 네 마음에 심기게 만들어줘 라는 목적이에요. 근데 마음에 심기잖아요.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심겼잖아요. 내 삶의 변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안 좋게 만듭니까? 저는 너무 황송하게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1대1 상담을 하거나 코칭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 강의했던 분들 중에서 저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너무 제가 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제값게 뭐라고 뭐 제가 뭘 바꾸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그런 촉매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전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건 잘 파는 것도 저는 잘 못하는데 홍보하는 거 되게 어렵고 마케팅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인상에 남기는가 더 나아가서 마음에 남기는가가 그 사람의 큰 영향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꼭 성찰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자신을 기억할 만한 상징을 심어주십시오. 정리해보죠. 오늘 팁들을 열심히 드렸는데 저는 제 학습자들이 저한테는 구원과도 같은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제 삶이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정리만 들으셔도 이해하실 좋은 강의 평가를 하는 비법. 첫 번째, 말로 콜 투 액션처럼 하는 겁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 끝나갈 때 여러분 제 강의가 좋으셨다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4점이 만점이신 분도 오늘은 5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약간 애교 부리듯이 말씀하시면 그게 실제로 좋은 평가로 이어집니다. 억지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점수인데 갑자기 까칠하게 그냥 평가 안 하시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함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설문의 항목을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담당자랑 소통하셔서 설문의 항목을 확인하시고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건데 또는 나랑 내 강의랑 안 맞는 건데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 담당자한테 얘기하셔서 요거는 제가 강의에 다루지 않는데요 또는 제가 요거는 아니지만 요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꼭 다뤄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의 때 반영해서 다루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미리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디브리프, 성찰하게 만들어주고 심기게 만들어주시라고요. 자기화를 시켜주시란 말입니다. 가져갈 수 있도록 패킹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자기랑 테이크아웃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들고만 가시면 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인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이 시간이 값지게 느껴졌는지를 얘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의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그 얘기들을 서로가 들어야 된다고요. 학습자들끼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사람들 입장에서도 심기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상징을 표현이든 가치든 단어든 뭐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